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국내 증시가 하루 휴장하는 동안 뉴욕 증시 이틀간 좋은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을 중심으로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다시 한번 가파르게 나타났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불씨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휴장에 들어가기 전에 금요일에 나왔던 미국의 고용 데이터 역시나 골디락스를 증명할 만큼 괜찮은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어지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 이번 주도 지속될 텐데요. 여기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실적 시즌에 대한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는 다시 한번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적들 역시나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 80% 정도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79% 정도의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강한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 의한 모멘텀도 발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번 주에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로 넘어온다면 과연 이 뉴욕 증시의 이틀간의 훈풍을 그대로 반영해 줄 수 있을지 국내 증시의 출발도 기대가 되는 하루인데요. 그렇다면 모닝쇼에서 어떻게 또 국내 증시와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선제적인 전략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데이터를 보시면 고용 데이터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미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4월 비농업 고용지수를 살펴보시면 전월 대비 17만 5천 건 늘어났습니다. 지금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4월에 미국 비농업 일자리 수가 전월 대비 17만 5천 건 늘어났는데요. 다우존스가 집계했던 전문가 전망치 24만 명을 큰 폭으로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전 12개월간 평균 증가분에도 크게 못 미치면서 이 컨센서스를 밑도는 수치가 나왔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4월의 실업률 역시나 3.9%로 3월에 3.8%에서 0.1%포인트 높게 나오게 됐고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웃돌았다는 점에서 그동안 굉장히 뜨거웠던 고용시장 약간은 식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의 상승률을 보시면 전월 대비 0.2%로 시장의 전망치에 못 미쳤고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평균 임금의 상승률은 3.9%로 2021년 6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평균을 밑도는 고용 증가세, 임금 상승률 등은 이 부분이 미국의 고용시장의 뜨거웠던 모습을 식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함께 변화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4월 고용 보고서를 두고 월가에서는 연착륙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골디락스 보고서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동안은 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섣불리 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미국에 대한 경제가 뜨겁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나왔던 GDP 수치도 역시나 식어가는 모습으로 나왔고요. 그동안 주시했던 데이터 중 하나인 고용지표 역시나 식어가는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시면요. 그리고 오늘 뉴욕 증시 마친 뒤에 나왔던 연은 총재들의 발언들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2인자로 불리고 있는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총재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움직임은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윌리엄스 총재는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은 채 결국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 통화 정책이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금리의 움직임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경제가 전반적으로 더딘 성장률로 전환하는 가운데 더 나은 균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지난해 빠르게 성장한 국내 총생산이 올해에는 2%에서 2.5% 사이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차대조표 규모를 축소하려는 연준의 노력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시장을 흔들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짚었는데요. 연준에서 2인자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 다음으로 발언에 대해서 조금 무게감을 두고 있는 총재의 발언이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지만 연준의 현재 통화 정책은 경제를 더욱 둔화시키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할 우려를 보인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 전망의 진정한 변화인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 중 하나인지 알기는 너무 이르다라고 봤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자체가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높아질 위험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연은 총재들의 발언,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과 거의 비슷한 결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앞서서 보신 고용 데이터와 더불어서 봤을 때 미국에서는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제정세 보시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6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집트가 제시했던 가자지구 휴전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관리는 하마스 측에서 받아들이기로 한 휴전안을 이스라엘이 수용할 수는 없다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일단 하마스의 성명을 보시면 최고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의 정치국장이 카타르 총리와 이집트 정보국장에게 휴전 제안 수용 결정을 통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관련해서는 42일씩 3단계로 진행된다고 밝혔는데요. 2단계 휴전 가운데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전면 철수가 포함됐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마스 측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이 입장은 약간 상이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 측의 최근 휴전 제안이 이스라엘의 요구사항에 못 미친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가자 최남단 도시의 라파에서의 작전을 계속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은 중재국들과 머리를 맞대고 요구에 부합하는 휴전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현재는 협상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있지만요. 이렇게 휴전으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유가도 반등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브리핑해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자린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